자, 그래서 1장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슈타이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게 이 1장의 목적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무슨 설명이 있었지? 무슨 설명이 있었지? 이것은 무언가 저것은 무언가 지식만 파는 게 아니라 목적. 슈타인의 목적은 뭐지? 내 삶의 목적은 뭐지? 여러분은 도대체 삶이라고 하는 거 공부를 왜 하지? 삶의 목적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도요. 강력한 발심이 일어나요. 진짜 발심. 도대체 여러분은 왜 공부하냔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것도 많이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돼요. 글을. 자, 두 번째 장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장. 자, 의식적 인간 행동. 의식적 인간 행동. 인간의 행동. 행동. 알미란 무엇인가? 또 이제는 움직여. 행동. 행동이라는 건 뭔가? 의식적인 인간 행동? 네가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면 그거 자유야? 이런 질문으로 연관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달린 거죠. 의식적으로 인간이 행동을 한다고?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인간이 행동을 한다고?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으로 잘 태어난 사람이 방편을 쓰는 상태예요, 이게. 어떠한 인간이 의식적으로 사고를 해서 본인의 방편만을 가지고 자유롭게 방편을 막 쓰고 있는 상태. 여러분이 돼야 될 상태. 의식적으로 인간 행동. 할 수 있죠. 할 수 있다. 자,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보세요.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자유로운가? 여기 질문이 나왔네요. 바로. 그죠?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자유로운 것인가? 이 질문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행동하고 내 생각, 뭐 물리적 생각도 가능해요. 상관없어.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 사고한다는 건 이게 자유로운가? 이제 염세주의 빠지게 되면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염세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아, 자유 없구나. 다 정해진 대로 되는 거구나. 아, 이거 파봤자 소용없구나. 정해져 있구나. 염세주의. 아, 천부경 돌아? 아, 끝없이 돌아? 아, 염세주의. 이것도 똑같죠. 필연에 얽매여 있는가? 그 사고가 통찰이 될수록 어떻게 돼? 아, 정해져 있구나. 윤회의 굴레. 이렇게 빠져요. 이거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 질문 스스로 던져보시라고 제가 이미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냥 현실로 보면 도대체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들 빼놓고선 진짜 자유의지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냔 말이에요. 자유라고 하면은 그냥 나 오늘 뭐 먹지? 요거 먹어야지 선택하는 걸 자유라고 알고 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 나 오늘 영화 뭐 보지? 요거 봐야지. 이게 자유. 또는 나 이거 싫어. 얘기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유. 그런 물질 문명 안에서의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는 필연에 얽매여 있는 상태죠. 그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물질 세상 안에서는 매트릭스고 환영이기 때문에 아무리 날고겨봤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자유의지에 대한 질문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 그냥 물적 자유가 자유인 줄 알고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태. 그분들을 흔들어 일깨우는 것이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소중한 생명들.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사람들. 인간임을 알고 사람으로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죠. 자, 이제 여러 가지 철학자나 사상가들의 글을 인용하는데 제가 그것들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써놔요. 맞다 그래서 써놓은 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틀린 예도 올려놓기도 해요. 슈타이너는 보통 틀린 예를 좀 많이 설명해 놓고 그거 아니다. 이것의 한계를 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쫓아가다가 이게 맞는 얘기지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하니 슈타이너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가끔 맞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보죠.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일단 우주 이치 안에서는 천부경 일시무시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이원론이든 일원론이든 유심론이든 유물론이든 괴테든 니체든 아무나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저는 이 시점으로 일단 얘기한다. 이 포인트 알고 계세요. 자, 스피노자는 말했다. 보죠. 예를 들어 한 개의 돌멩이가 이거 박 선생님도 예를 들었죠. 이거 중요한 얘기 때문에 중요한 예예요, 이게. 예를 들어 한 개의 돌멩이가 외부 원인에 의해서 특정 양만큼 움직이도록 영향을 받는다면 외부 원인이 멈춘 후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 돌멩이의 지속되는 움직임은 돌멩이의 본성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제에 의한 것이다. 누군가 던졌으니까 그 힘이 작용했을 때는 날아가는 거는 정해져 있죠. 물질 세상 안에서는. 왜냐하면 돌멩이의 움직임은 외부 원인의 영향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추진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쭉 하고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 각도와 그 속도로 그 거리를 날아가겠죠. 돌멩이에 적용되는 이 사실은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다각적이라고 해도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만한 추진력이면 그만큼 날아가게 돼 있고 요만한 추진력이면 그만큼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이치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외부 원인에 의해서 고정되고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하도록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거 완전 잘못됐죠?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스피노자 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못 봤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 중에서 무궁사라고 있고 저도 보통 쏘아진 화살 얘기 보통 많이 하죠. 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 쏘아진 화살이라 돌멩이가 아니라 화살, 쏜 화살. 자, 쏘아진 화살. 이거는 화살만 본 거예요. 화살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화살인 상태. 내가 화살인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날아가고 끝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쏘아진 화살 물론 있어요. 물질로서 천지인했을 때 이 지로서 존재하는 게 화살이라고 치면 누가 있어요? 화살을 쏜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 화살을 쏜 자의 동기. 또 뭐가 있어요? 그 동기가 일어난 심정. 이거 여러분이 이치적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있다. 자, 뭐예요? 일시무시 자체를 바라보는 무. 이게 깨달음의 정점이에요. 제가 너무 쉽게 써놨지만 이 글을 보고 나서 여기까지 통찰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은. 쏘아진 화살 입장만 되면 이 세상은 그저 흘러가게 되는 보통 사람들이고 화살을 쏜 자를 인지하게 되면 적어도 물질 세상에서 5성원짜리에서 참 나 같은 것을 찾은 사람이고 그것의 동기를 아는 사람은 이치 정도를 알기 때문에 우주 섭리가 된 상태인 거고 그자의 심정까지도 파악하면 이치가 되어서 무심을 알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시무시하고 일이 무주 세상에서 툭 하고 튀어나갔을 때 이것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무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데. 자, 지금 이게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나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것의 작용. 쏘아진 화살의 입장이 아니라 쏜 자를 알고 그 자의 동기를 알고 그것이 작용했던 부글부글 끓었던 심정마저 알면 사성의 이치로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환호 자리가 생기고 7, 8, 9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찌감치서 이 작용을 보게 되는 무의 자리로서 여러분이 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이치를 가져와도 염화미소 일시무시 작용해서 벗어날 수 없다. 어떤 글을 가져와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염화미소 일시무시의 그 기본적인 사성의 이치는 깨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깨지지 않는다. 다만 무의 세상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그 세상은 우리가 열어놨으니 무주 세상은 본인마다의 무주 세상을 꼭 발견하시고 깨달음의 선물을 받으시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지금 2021년도에 천부경을 공부했으면 이 생각 완전 다 뒤집어지는 거죠.
외부 원인에 의해 고정되고 규정된 방식으로 존재했다고 결정됐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존재하도록 결정하긴 했겠죠. 눈치 못 채면. 눈치 못 채면.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던졌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움켜쥘 건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회전축을 만들 건지 왼발을 디딜 건지 오른발을 디딜 건지 목표를 향해서 던질 건지 그냥 심심해서 던질 건지 산으로 던질 건지 물로 던질 건지 다 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다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돌멩이 따위에 여러분들을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정해졌다고 유심론, 유물론, 일원론, 이원론을 얘기한다? 다 안 되죠, 이런 건. 이런 건 허락하면 안 돼요. 음. 자, 아이가 젖을 원할 때나 술에 취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때 자유롭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물질 세상 안에서. 자, 이 얘기는 조금 달라요. 아이가 젖을 원할 때. 술 취한 사람이 나중에 후회할 말을 할 때 이거 조금 음, 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둘 다 그들의 유기체 내면 깊은 곳에서 작용하며 거부할 수 없는 통제력을 행사하는 원인에 대해 전혀 모른다. 물질 세상 안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상태죠. 그러나 이런 종류의 행동들과 인간이 스스로 원인을 알고 행동들을 하는 행동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정당할까? 인간의 행동은 정령 한 종류일까? 이런 질문들이 중요한 거죠. 술 취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의 원인을 찾는 것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소리죠. 인간이 지금 화살을 쏜 자가 그 동기와 심정을 아는데 그게 술 취한 사람이 하는 행동 무의미하게 내뱉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을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위 차원으로 끌어올리면. 인간이 스스로 원인을 알고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섭리를 뿌리는 수준이에요. 원인을 알고 내가 행동했다. 이건 섭리지 뭐예요. 이치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못해요. 절대. 굉장히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우주 섭리 정도 알았다 그래서 여기서 행동하는 게 진짜인 줄 착각해. 지금 2021년에 이 수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수준은 이 수준이에요. 우주 섭리 수준. 근데 지금 이거 갖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넘어와야 돼요. 일로. 이 포인트는 추가적으로 꼭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 이 정당할까라는 말을 왜 쓰는지 보셔야 돼요. 아니 내가 사고하고 내가 뭐 행동하고 하는 건데 정당하다 안 정당하다 내가 뭐 범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표현을 쓸까? 영계 시민인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물질 세상 안에서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정당하지 않은 행동들에 수두룩해요. 정당하지 않은 행동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쓰는 거예요. 이런 표현. 나중에 나오지만 뭐 권리 이런 얘기가 나와. 뭐에 대해서 사고하는데 권리가 있나? 뇌가 생각하는데 권리가 무슨 얘기야?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 정당하다 무슨 그런 게 권리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요. 그게 물질 세상 안에서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눈치채셔야 돼요. 아 이거 영계 시민으로서 얘기하고 있구나. 왔다 갔다 하죠. 물질 세상 안에서의 말이 있고 그것에 벗어난 말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은 이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물질 세상을 벗어난 이야기인 거죠. 벗어난 이야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내 자리는 여긴데 이치를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서 떠드는 거 그건 가짜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라 그 얘기가 있었고 이분들의 이야기는 소통과 공유와 공명 공진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고 나서 판단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제가 구분하는 방법. 애매하신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돼. 확인하세요. 꼭. 자, 이런 분들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읽어볼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내가 의식해서 내 것으로 만든 후 허용한 것과 명확히 이유도 모른 채 따르게 된 동기들의 간의 차이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이 돌멩이 예를 본 거예요. 돌멩이 예를. 돌멩이 예를 보면 슈타이너도 똑같이 보잖아요.
내가 동기를 알고 있는 자로서의 분명한 위치도 있는데 그것은 아예 배제되어 버렸다는 소리죠. 그냥 무지랭이 인간이나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예시만 있다는 거야. 그 예시만. 그 차이는 보지도 못하고. 완전 오류 덩어리라는 거죠. 스피노자 땡 이런 소리죠. 이것은 여기서 다룰 주제에 도출되는 관점의 문제로 직결된다. 아주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 던진 돌멩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지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얘기할 문제에 대해서 직결된 거죠. 그 얘기는. 우리는 자유의지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을 숙고할 권리가 있는가? 요게 바로 제가 요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고할 권리가 있나? 생각은 내 맘대로인데 왜 권리 타령이야 갑자기 이럴 수가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럴 권리가 있는가? 물질 세상에 그냥 빠져 있는 분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숙고할 권리가 있는가 하냔 말이에요. 어떠한 발심도 없이 불가능할 뿐더러 권리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는. 아니면 다른 어떤 물질들로 연결되어야만 하는가? 잘 연결되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성을 가진 개별 자아로서 개별 인간으로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연결되긴 하는데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원론, 이원론, 유물론, 유심론 이렇게 그냥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연결도. 만약 행동의 의식적인 동기와 무의식적인 동기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 차이를 보는 것들이 중요한 거죠. 차이. 전자의 문제가 맹목적 충동으로부터 생겨나는 행동과는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은 이 차이와 관련된 것이고 자유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적절한 태도인지는 이 질문에 관한 결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권리가 있는가 하냔 말이에요. 권리가 있는가. 나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의 상태와 아닌 상태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는가. 그 차이. 그렇다고 하면 그 차이를 알았을 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과값들은 여러분들이 다 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내준 거잖아요. 혼, 영, 몸, 자유도 이쪽 자유가 있고 이쪽 자유가 있어. 여기서 나 봉사한다고 자유, 나 음식 뭐 먹고 싶어 자유, 나 이 사진이 더 좋아, 좋아요, 띡, 그 자유. 이거 자유냔 말이에요. 물질적 자유는 쳐주지도 않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선택. 진짜 자유는 이거죠. 동기를 내 동기를 안 것의 자유. 내 행동의 자유. 내 삶의 이유를 안 행동의 자유까지 있으면 섭리로서 풀어지는 것.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아는 자에게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이 정도 권리를 얘기했을 때는 수준이 엄청 높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권리, 자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양쪽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권리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이쪽 물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냔 말이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게다가 슈타이너가 예를 들어서 자기네 언어로 얘기했던 걸 우리가 다시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예민하게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물적 권리가 있고 영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편해.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영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물적 세상에 살고 있는 너희들 진짜 동기를 모르면서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자유냐고 상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그 권리는 없어. 연결돼야지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 자에게 자격과 권리가 주어진다. 라는 의미죠. 물질적 자아와 영적 자아의 의지, 감성, 사고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소리죠. 이제 이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분명히 영적 자아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는데 오성원짜리가 삐직하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얘기는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이쪽 얘기만 엄청 들으면서 얘가 꼴랑꼴랑꼴랑 여기서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 그것의 의지 감성 사고가 이 차이에서 벌어져서 그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뭐라 그러면 혹하고 뉴스만 보면 화가 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영적 자와 물적 자아가 동시가 조화롭게 굴러가야 되는데 의지 감성 사고가 어느 한 군데로 삐뚤어져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균형 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동기라는 말이 이제 나와죠. 동기 여기. 누군가 행동의 동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안다고 하는 것은 동기 중에서도 가장 정수에 있는 동기예요. 나 배고프니까 뭐 먹을래. 배고프니까 이 동기가 있으니까 먹을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근데 메커니즘은 누군가의 행동의 동기를 안다고 하는 것. 아, 나 어디 부산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야지. 실제로 가서 버스를 타고 붕붕붕붕 하고 부산에 갔어. 이런 동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불행히도 더 나눠질 수 없는 전체인 인간은, 자, 이 부분도 잘 보세요. 여기 이치가 깜짝 놀랄 만큼 들어가 있으니까. 더 나눠질 수 없는 전체인 인간은 우리 스스로에 의해 갈기갈기 해체됐기에 이 질문은 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인 행위자는 인식하는 자로부터 분리됐다. 즉 알기에 행동하는 인간은 완전히 간과되어 온 것이다. 이 깜짝깜짝 놀란 만큼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여기 일단 써놓은 거 읽어볼게요. 여기 더 나눠질 수 없는 전체인 인간 이렇게 나와 있죠. 전체인 인간. 더 나눠질 수 없는 전체인 인간은 뭘로 보면 돼요? 육생하야 지금 여러분 탁 앉아있는 그 상태를 보면 돼요. 더 나눠질 수 없는 전체 인간. 자, 우리 스스로에 의해 갈기갈기 해체됐기에 이 말 뭐예요? 일석삼극하여 나투어졌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게. 나투어져서 여러분들로서 나와 있잖아. 갈기갈기 해체됐기에. 이 느낌이라는 게 왜 나오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 과격하게 표현했어. 그렇지. 이게 맞아요. 저도 이 느낌을 엄청 많이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양의 이치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래요? 만나고 싶어 죽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루시퍼의 힘으로 얘네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산발적으로 나투어지면서 일석삼극하면서 그것이 또 일석삼극하면서 엄청 우주를 빅뱅 시킨단 말이에요. 하나였던 나로서는 갈기갈기 해체된 것 때문에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갑자기 얘는 무슨 이런 얘기하는데 눈물 얘기를 왜 해? 이치 세상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나투어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면 이때 엄청 아려요, 마음이. 쟤 언제 오나? 쟤 얼마나 개고생하려나? 그렇게 나투어졌는데 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나투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못 봐. 있어도 못 봐. 무라고 지금 여기 썼는데 무를 못 봐. 없을 물에 잘못된 사고로 관념을 만들어 놓고 없을 물에 여기 무라고 썼잖아. 여러분 지금 무 보이잖아요. 보면 되는 거잖아. 보면. 왜 없다 그래요? 마음만 동전 뒤집기. 돌이키면 보이는데. 자, 그 무엇보다 중요한 존재인 행위자는 인식하는 자. 이 두 개가 또 나오죠. 행위자는 나투어진 지금을 살아가는 주인공인 여러분이에요. 행위자는. 인식자는 누구예요? 인식하는 자로부터 분리됐다 이 표현 딱 썼잖아요. 뭐예요? 본체에서 객체가 분리된 거예요. 우주 섭리적 정도에서 여러분이 진리를 안고 떨어진 상태, 우주 섭리 안에서만 봐도 그 정도란 말이죠. 더 높이 올라가면 주제자이자 관찰자인 입장에서 주체자이자 관측자인 여러분들로서 일시무시해서 툭 하고 일로서 밀어낸 상태, 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이 된 상태, 행위자로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표현해? 더 자명하게 주체적으로 관측한다라는 근본적인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 말들도 되게 우습게 들렸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물적 입장에서 쓰는 말이냔 말이에요. 주체적으로 관측한다는 말을. 주제자적 관찰자 입장하고 주체자적 관측자 입장하고 뭐가 다른가? 주체자적 관측자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인 입장인 것이고 주제자인 관찰자 입장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자예요. 인식하는 자로부터 분리된 것이 주체자이자 관측자이죠.
이분법으로 분리돼 가지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어서 한 번에. 슈타이너가 자유의 철학을 하면서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거죠. 동시대에 같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혼자서 알면서 낑낑거렸을 텐데 얼마나 외로웠을까? 정말 이질적으로 다른 자기 선생님들, 자기 위대한 사상 철학가들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들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어땠을까? 행동하는 인간은 완전히 간과되어 온 것이다. 행동하는 인간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자도 잘 모르고 갈기갈기 해체됐다는 말도 모르고 전체인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다시 읽어볼게요. 더 나누어질 수 없는 육생한 인간은 여러분들 자신, 더 나누어질 수 없이 나투어져 가지고 그 끝점에 와 있는 여러분, 곧 전체인 여러분, 그게 이 소리죠. 석상극하여 스스로를 나투어서 갈기갈기 찢혀서 분리됐는데 진화의 끝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질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동기를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만의 내가 왜 여기 나왔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은 뭐야? 동기가 도대체 뭐야? 동기뿐만 아니라 그거 의미가 뭐야 도대체? 여러분의 근본을 다시 알고자 하는 질문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서 여러분이 나터졌는데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야지. 이런 것들을 인지 못하고 있는 이 슈타이너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슈타이너도 지금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수준 높은 이치가 확 하고 나온 거죠. 동기를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그 의미는 뭘까라고 얘기하니까. 일시무시를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글 자체가 슈타이너가 일시무시 석상극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말로만 하는 수준이 아니죠. 말로만 알면 이렇게 자명한 순서대로 이런 얘기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 철학은 그것의 증명. 내 알미 맞구나. 이치적으로 크게 깨지지 않았구나. 증명. 뭐 하면서 증명하는 거예요? 희대에 내노라 하는 사상 철학가들하고 대항하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듯이 분위기는 완전 달라졌죠. 슈타이너가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러면 슈타이너도 지금 대척점에 서 있어요. 십자의 장미, 동양사상 철학에 대해서 너무 로망을 갖고 있는데 버려. 다 깨졌으니까 오해하지 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싸워야 돼요. 슈타이너랑도. 자, 어쨌든 이런 얘기할 때는 슈타이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시란 말이죠. 이 주변에 그렇게 막 공부한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뭐 영적인 어떤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뻔세하며 그런 것들 보니까 아주 갑갑해 죽겠는 거죠. 창조적인 여러분들,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알고 간과되어 온 거고 열애되는 여러분들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온 여러분들인데. 자,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바라는 데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행함을 뜻하는 것이다. 또 이제 행함 나와 있죠. 행함.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을 글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포인트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바라니까 나 딸기 맛이야, 초코 맛이야, 초코맛. 유니세프에 기부할 거야, 무슨 구프랜드에 기부할 거야. 아 이쪽 어린이 뭐 무슨 재단. 그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 바라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입장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맞다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슈타이너의 생각을 쫓아가고 있는 와중이니까. 포인트는 이건 이치죠. 바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데 있다는 거죠. 행하는 데. 행은 무슨 힘으로 해요? 강력한 서원이 각인된 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메커니즘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립행 이렇게 나가는 거죠. 천부경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면 강립행 해야 되는 거예요. 강립행.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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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이치, 이치 이런 게 아니라 뭐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행함을 뜻하는 것이다. 아주 소중한 말이죠. 자, 또 인용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나 보죠. 인간은 그가 의지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지할 수는 없다. 이제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지. 위치를 모르니까 말장난스럽게 되는 거죠. 의지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쪽 의지와 이쪽 의지와 이쪽 의지. 크게는 영적 의지 쪽이 있는 거고 물적 의지 쪽이 있는 거죠. 그거를 조화롭게 하는 혼이 있는 것이고. 자, 요 입장에서 인간은 그가 의지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의지할 수는 없대. 왜냐하면 그의 의지는 동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의지는 상위 차원인 이 의지지만 이 동기에 의해 무언가의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그 상위의 의지가 있는 걸 모르죠. 아예. 인간이 무엇을 의지할지 의지할 수 없다고? 이게 귀여운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귀여운 질문. 어. 이 문장들은 좀 더 자세히 숙고해보자. 어떤 분명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자유의지란 행위의 토대나 동기와 무관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이거 관계가 지금 엄청 헷갈린 거죠. 아, 분명히 뭔가 상위의 동기가 있는데 그것 없이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나는 무언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동기를 그냥 의지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이런 거예요, 지금 계속. 저것보다 이것을 할 행위의 토대나 고군분투할 어떤 동기를 가지지 못한다면 의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의지라고 하는 게 뭔가 동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물적 의지로서 이거를 선택하는 게 자유라고 볼 수 있나? 그러면 동기가 달랐다고 하면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혹은 이거를 거부한 것도 자유적 의지로서의 동기 아닌가? 이런 생각. 행위의 토대나 동기 없이 무언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라지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걸 하면 저걸 안 하겠다는 의지의 반로니까. 동기라는 개념은 의지의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거는 이치죠. 동기라는 게 있어야 무언가 일어나요. 이거는 이치예요. 자, 그러니까 이치는 아는데 헷갈린 거야, 지금. 결정적인 동기가 없는 의지란 공허한 기능에 불과하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 자, 일단 계속 읽어볼게요. 그것을 능동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동기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인간의 의지란 늘 가장 강력한 동기에 의해 그 방향성이 부여되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꽤나 진실이다. 자, 다시 보세요. 인간의 의지란 늘 가장 강력한 동기에 의해서 그 방향성이 부여되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도 꽤나 진실이다. 꽤나 진실이죠. 꽤나 진실이다. 이 입장이 근데 뭐냔 말이에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지 난 움직여. 이 소리예요. 강력한 동기가 없으니까 갈팡질팡, 갈팡질팡. 방향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갈팡질팡. 강력한 동기가 있으면 방향성이 확실하게 딱 정해지죠. 그러니까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강력한 동기가 없으니까 또는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물적 위치에서 생각하느냐, 이치를 얘기하느냐, 이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 말하기 어색하지만 이런 부자유와 반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지의 자유는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할 수도 있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된다. 이런 건 다 말장난이죠. 말장난. 그냥 반대의 이치예요. 이거를 선택했다고 하면 이거를 선택 안 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것도 생긴다. 그것 또한 자유의지? 점점점. 이치로서는 그렇게 구성된 건 맞죠. 구성된 건 맞는데 그걸 이치로 끌어올려가지고 이 자체가 이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 한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 로버트 해머링 참 갑갑하다 이러는 거죠. 갑갑하다. 제 마음하고도 똑같은 거죠. 어쨌든 위대하다고 하는 이 철학가들도 왜 이처럼 이런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가. 그냥 왜 진실은 진실이지만 왜 여기에 머무르는가 그 소리예요. 진짜 본 마음은. 위치에 따라서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니까 제가 아까 괜히 왔다 갔다 설명했잖아요. 어쨌든 왜 이 한계에서 못 벗어나는가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물적자 위치에서는 강력한 동기가 없으면 갈팡질팡하기도 하죠. 왜? 선택지가 여러 가지로 뽀개지니까. 하지만 동기가 또 강력해지면 어떻게 해요? 이대로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난 자유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염세주의로 푹 하고 빠지게 되는 거죠. 결정되어 있네. 필연성에 의해 나는 살고 있는 것이네. 이렇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불교 가르침에서 잘못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 연기법이야. 정해져 있어. 아, 윤회. 게다가 굴레. 아, 끝이 없어? 게다가 천부경 대단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 계속 돌아간대.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어떤 이치에 됐건 그 한계에 봉착한단 말이죠. 그 갑갑한 마음을 보시면 되는 것이고 어, 지금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이게 서서히 드러나죠.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를 동시에 막 하고 있어요. 이쪽 얘기와 이쪽 얘기를. 특히 이 사람 의지를 가지고 이쪽 의지 이쪽 의지 막 헷갈려가지고 왔다 갔다 막 하죠. 그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깨달음의 위치를 자꾸 판단할 때 이치를 얘기했다가 물적 사실을 얘기했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확 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위치 자체가. 그래서 깜짝이야 하고 이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적으로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아까 봤던 이치를 얘기하니까 간극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간극에서. 그래서 제가 깨달음의 위치, 양쪽에 존하는 힘이 있을 때 양쪽에서 어디서든 취사 선택해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예전 강의 때. 그래서 거기도 취사 선택이라는 말, 취사 선택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 그런 제 이전 강의들도 다시 보시면서 그런 포인트들을 왜 얘기했는지 보시면서 자, 다음 글 볼게요. 여기서도 다시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동기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이 슈타이너가 갑갑한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을 구분을 안 해. 아까 그 사람이. 만약 하나의 동기나 나에게 영향을 끼쳤고 하나의 동기가 그것이 가장 강력한 종류라는 것이 입증되어 내가 그것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제되었다면 어떤 강력한 이치가 뚝 하고 떨어져서 그것이 동기로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행동해야 됐어. 예를 들면 그 상황이라면 자유라는 관념은 더는 의미가 없어진다. 당연하죠. 굉장히 수동적이잖아 벌써.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죽었다 깨어나도 물질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수동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다. 한 발자국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치는 아니까 매트릭스야, 물거품이야, 환상이야. 이렇게만 블라블라블라 나열되는 거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그런 사람들만 보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어떤 동기나 나를 강제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문제가 될 것인가? 동기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를 움직이게 하든 안 움직이게 하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냔 말이죠. 내 행동이 동기에 의해 강제될 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이 포인트가. 내가 절대적 필요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오로지 그 동기뿐인가 이다. 사고를 확장해라라는 거죠. 수동적 입장에서 극복해라 이 소리예요. 극복해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어떻게? 물적 세상 안에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면 맞는 말이에요. 이것 갖고 또 엄청 싸우죠. 나는 걸어간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다 어디예요? 이 안에서 말장난하니까 그게 한계가 부닥치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영적 세상으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딱 바라보면 제 생각하니까 존재하는 게 맞아.
쟤 걸어가니까 존재하는 게 맞네. 근데 쟤는 그걸 모르네. 왜 둘이 싸워? 연계 시민으로 봤을 때 그거는 유치원 애들 소꿉놀이 하는 수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말장난할 이유가 뭐가 있어. 날고긴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식이 지식을 파고 지식이 지식을 파고 있는 그 상태. 일원론이니 이원론이니 그러고 있는 그 상태. 지식의 먹잇감. 우주 섭리의 먹잇감. 답이 나와요? 걸어가니까 존재한다. 생각하니까 존재한다. 뭐가 먼저야?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이런 것들. 진짜로 이렇게 철학자 둘이서 그거 갖고 막 싸우고 있대. 뭐가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 문제가 아니라 또한 그냥 무조건적인 그 동기뿐인가? 강력한 동기가 내려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그 동기를 왜 의심할 생각을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 동기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할 생각을 왜 안 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오로지 그 동기밖에 없나? 다른 이유는 없었나? 그럼 그 동기는 왜 만들어졌지? 생각하는 거. 고찰하는 거. 통찰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그런 거예요? 호기심. 자, 그 전에 쏘아진 화살 얘기하면서 화살이 있고 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동기가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있고 동기를 일으켰던 마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동하야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되어서 화살을 툭 하고 내보내는 거죠. 게다가 물리 세상으로 실제로. 지금 이 동기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그냥 정답을 말씀드린 거잖아요. 동기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심은 무슨 심이에요? 슈타이너 하면서 이것도 이제 바꿔야 되지만 오성원짜리에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건 그거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의 자리의 마음. 마음은 오성원짜리에서도 작용하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위치에만 딱 고정시켜 놔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혼으로 끝내는 게 훨씬 낫다. 마음자리에 갖다 놔야지. 나 오늘 아침에 무슨 안 좋은 일 겪었는데, 그 사람 막,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 그런 마음을 설마 여러분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완전 그냥 감각의 산물이에요, 산물.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냥 감각이에요, 감각. 마음자리는 그런 데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죠. 만일 내가 무언가를 의지해야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심해질 수도 있다. 저도 지금 그렇잖아요. 이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어디에 기부하느냐 마느냐가 아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무심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성향 혹은 내가 처한 환경이 만드는 상황에 따라 어떤 동기가 나에게 강제되었고 그것이 내 생각에 불합리한 것이라면 나는 내가 의지하는 것을 행할 수 없으면 오히려 반겨야 할 것이다. 역으로 그런 메커니즘이 맞다고 했을 때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됐네. 그럼 그것 또한 동기네. 예를 들어서 다행이네. 오히려 반겨야죠. 지금 이 생각은 뭐라는 거예요? 물질 세상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질 세상 안에서 이런 생각해봤자 필요 없다. 슈타이너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게다가 서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점 더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이 엄청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시간이 어딨어. 그러면 다 바보 천치로 보죠. 미친놈으로 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고라는 것을 분리시켜서 설명해야 되니 그게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난감하고. 지금은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만 하면 이 정도 구분이야.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한국에서 천부경을 하는 여러분들은 게다가 사계절이 있어서 변화무쌍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면서 게다가 종교도 짬뽕이야. 게다가 비빔밥도 짬뽕이야. 뭔가 다 캐가지고 온갖 비벼대 막 먹어. 게다가 냄비 근성이야. 확 하고 받아들였다. 필요 없으면 확 하고 또 버려. 제가 지금 안 좋게 표현한 것 같지만 이거 다 장점이라는 거예요. 장점. 엄청난 장점이에요. 선택받았을 정도로 장점이다. 바보 천치 같아. 시키는 대로 다 해.
백신 맞으라면 맞아.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다 장점이다. 제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오해는 하지 마시고 백신을 맞는 게 그렇다고 뭐 정답이다 아니다 안 맞는 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령적으로 그것이 부여된 특성, 특질. 선택받았다고 제가 표현한 이유. 우리가 안 좋게 설명하고 물질 세상에서 안 좋게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점이 된다. 그것들 때문에 깨달은 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다? 깨달은 착한 노예 생산하고 있는 선생님들이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점점 더 그런 자극들이 훨씬 많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얼른 정신 차리고 그거 퉁퉁퉁 튕겨내야 돼요. 튕겨내야 돼. 그래야지 선택받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거죠. 사명을. 100년 전 무국대도 후천개벽하면 뭐해? 또 망해요. 동학혁명 또 옛날처럼 하면 어떻게 또 망해. 늘 말씀드리지만 나토미 들고 레이저 맞는 꼴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먹 폭탄 가지고 핵폭탄 맞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지금 영선 정쟁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전쟁이 왜 무섭냐면 이치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실 세계에서 요 정도 지금 이런 이치가 있으니까 영성이 저게 맞는 거지 아니지 막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로 영성계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벌어진다. 지금 치열한 정도는 장난이에요. 여기에 가면 제가 이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비하고 있는 거. 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 사실을 아시고 각자 그 자리에서 무언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인지부터 하세요. 얼른. 뭔가 좀 의심해보고 자꾸자꾸 저를 포함해서 슈터헤나의 장점도 그거예요. 끊임없이 한 걸음 물러나서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 저는 한 걸음 물러서기. 되돌아보기도 중요하고 물러서기도 중요한데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은요. 물러서기가 되지 않으면 되돌아보기를 절대 못해요. 물러서기가 그래서 먼저라는 거예요. 아차, 스톱, 잠깐 이렇게 물러서는 것. 그것은 시선까지 확보하기 때문에 되돌아보기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물러서면 되돌아볼 필요는 없어요.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지금이기 때문에 지금 물러서서 바라보면 끝나는 거예요. 되돌아볼 필요가 없다. 시간과 공간의 고차를 더해야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은. 지금도 이건 깨달음에서 거의 정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돌아보게 하고 물러서게 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자, 어쨌든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잘 들어보시고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니까 되돌아보기도 이제 나와요. 이제 그 박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중요한 포인트긴 하지만 물러서기가 훨씬 더 선행돼야 되고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게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말장난이 아니다. 문제는 내가 결정 내린 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가다. 이것도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죠. 이거. 지금 이제 여태까지 블라블라 그런 얘기 쭉 했는데 문제는 실행하는 거 내가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걸 선택하네 만회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질 세상 안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그거 벗어나도 똑같아요. 영계에 올라가도 똑같아.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뭔가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가다. 어떻게 그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다시 돌아가면 화살이 있고 쏜 자가 있고 그 동기가 있고 그 마음을 들여다봤죠.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는가. 여기까지 닿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내가 결정을 내린 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그 선택을 내리게 되었는가. 배고프니까 빵. 이게 아니라 이치에 이치, 통찰에 통찰, 고찰에 고찰을 거듭해서 내가 난 이유부터 그것으로부터 쭉 하고 고찰해서 올라가면 도대체 그 선택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놨지만 슈타이너가 지식인의 한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물리 세상 안에서 이치를 조금 알았다고 우주 섭리 안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이 한계. 그 동기가 뭔지 진짜 본인의 동기가 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치로 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제 강의로 보면 그 선택을 왜 내리게 되었는가 이거 굉장히 정수의 위치예요. 깨달음의 이치가 된 상태도 아니라 거의 정수. 근데 이 힘 자체가 슈타이너는 좀 약해요. 자, 어쨌든 구의 자리 설정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구의 자리 설정. 이치를 훨씬 더 끌어올리면 구의 자리 설정. 우주 섭리를 초과한 동기의 탄생의 순간이에요. 이건 구의 자리 설정이라고 하는 건. 진짜 구의 자리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현생에 여러분이 나와서 부처로서 예수로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우주 섭리를 한 바퀴 돌아와서 지금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지금의 중요성, 시공을 초월한 지금을 진짜 아는 것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와 부처로서 살고 있는 그 상태, 우주 섭리를 초과한 그 상태, 이 상태가 절대 무예요. 이 상태가.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이거를 이치로서 아니까 그렇게 말로 블라블라 떠들지만 진짜 갔다 오지 않으면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가짜. 그러니까 혼자서 조용하게 있죠. 남들 얘기하는 거 그냥 태클 막으면서 뚝뚝뚝 몇 마디 하고 말죠. 그런 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다. 발 벗고 나가야죠. 지금을 사는 여러분들이 그 동기를 쉼 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제가 어떤 걸로 여러 번 표현해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숨 쉬고 있는 자체가 동기의 생성 중이에요. 눈 뜨면 딱 보이는 것 자체가 동기의 생성 중. 게다가 지금 마음을 동해서 무언가 일으키고 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 일이 아니라.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쪽에 뭔가 궁금해서 막 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잘 여러분 스스로를 관찰하면 의도된 동기를 알 수 있어요. 의도된 동기를 알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물질 세상으로 그냥 표현해 보면 여러분의 전생을 볼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생을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난 이유. 그러면 그것의 난 이유, 난 이유, 난 이유. 결국에 내가 선택했네. 이 세상 내가 만들었네. 아차차.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 좀 보소. 나 투어진 일찍 다 다지길. 자타부리. 저 사람들 좀 보소. 이것을 어찌할까? 공부 좀 더 해보자. 각, 립. 아, 도와야 돼. 나 혼자 깨닫고 말겠어? 나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한 명만 더. 한 명만 더. 그것이 사랑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강립행할 수 있는 것.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하고 싶고 그거를 눈치챈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고 공명하고 싶고 그 힘을 합쳐서 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더 많이 끌어내고 싶은 마음. 그런데 철옹성 같은 벽을 쌓아놓고 본인이 신격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 못 채고 슬그머니 거기 편승해가지고 선생 노릇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그렇게 탄생되어서 강력한 소원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각인되어지면 그 메커니즘이 계속 굴러가면서 여러분의 서원이 강력하게 각인되는 힘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최소한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 인류에. 이 정도 눈덩이만 여러분 탁 만들어 놓으면 점점 불어난단 말이에요.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는데 과감하게 나아가죠. 그 느낌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느낌을. 자, 그런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반대로. 여러분이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내가 내린 결정을 내가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 이유를 아는 것, 내가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아는 것 자체가 자명해졌기 때문에 결정을 내린 대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목적은 이 수준이에요. 이걸 완전 꼬아서 한 단계 더 올려서 여러분들이 왜 결정을 내린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서 선택한 이유까지 간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다시 직면하는 것. 그 힘에서 극복하는 것.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식으로 생각을 끌고 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서 제가 이거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 설정을 끊임없이 해서 무에 닿아서 다시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내린 결정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야만 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방편. 그런 상태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깨달음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이 된 그 상태들을 자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에요, 지금. 일신이 된 상태, 일신. 물리 세상 안에서 최고 하위신이라고 봐도 가장 상위의 천신, 가장 상위의 지신, 가장 상위의 인신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그것들의 조합으로서 물질이 탄생될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동무들은 뭐예요? 천신, 지신, 인신이 아니라 무적인 신이 되는 거죠. 무적인 신. 사구성체 요소로 봤을 때 무적인 자리에 있는 신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위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자, 자유의지 환상. 뭐 이 사람이 또 뭔가 블라블라 얘기했네요. 자유에 관한 이러한 시각의 어떤 오해들을 불러일으키는지 알 수 있는 언급이 있다. 오해를 들이켰대요. 뭐라고 하는지 보죠. 돌멩이 얘기를 또 인용하네요. 얘도. 그 돌멩이의 움직임이 왜 필수적인지 설명하기는 쉽지만 물질 얘기라 그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당나귀를 끌어들여. 당나귀의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지 않대. 돌멩이의 움직이게 하는 원인은 외부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벌써부터 자세가 벌써 너무 수동적이면서 물질적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당나귀의 뇌까지 들어갔다 그거야. 그가 수동적이면서 물질적인 것에서 조금 벗어났다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당나귀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은 내면에 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활동과 우리 사이에는 나귀의 두개골이 존재하며 그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자유의지는 그 당나귀가 몸을 돌리도록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그것 자체는 본능적임의 완전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물질적이면서 수동적인 입장에서 살짝 벗어나서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변수를 넣은 거죠. 변수. 당나귀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었어. 당나귀라고 하는 변수를 집어넣고 네가 아무리 자유의지라고 해봐. 당나귀라는 것도 뇌가 있는데 제가 졸리 가면은 네 자유의지하고 벗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뭐 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거는 물질 세상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장난. 근본이 뭔지 모르고 그것을 팔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말장난, 지식 노름밖에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은 죄다. 뭐 가치도 없는 글이에요. 이런 것들은. 자유의지의 진짜 환상이지, 환상. 이 사람이 쓴 게 환상이지. 이 사람이 쓴 게 환상. 이 사람의 논리로서 자유의지가 환상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고찰의 수준이. 슈타이너가 당연히 말하겠죠. 여기서 또한 그들의 활동과 우리 사이에는 낙의 두개골이 존재한다라는 리의 주장에서는 이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는 자기의 동기를 인지한 상태의 인간 행동은 완전히 무시된다. 나는 없다 그 소리예요. 나는 없다. 중요한 거는 당나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하려는 내 그 근원의 동기가 중요한 건데 왜 이걸 팔 생각을 안 하냐 그거죠. 위 문장에서 나타나듯
동기는 우리와 행위 사이에 존재하며 이 동기가 전제된 인간의 행위는 당나귀가 아니라 인간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식적이다. 이 사실이 이 리라는 사람한테는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 주체를 당나귀한테 갑자기 그 변수를 집어넣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랜덤으로 돌아가는 이 랜덤 같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변수라고 하는 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끝도 없다는 얘기요. 자유의지를 그러면서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니까 환상이라고 얘기하죠.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인 거예요. 또 이 결론이 이렇게 나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슈타이너는. 이거 아니다. 리라는 사람이 몇 쪽 뒤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결정하는 원인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동기도 모르고 그 동기가 일어난 심정도 모르고 천부경을 알았어도 몰랐겠죠. 그의 주장의 맹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생각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찰할 생각도 못하는 거죠. 유물론적 관점에 너무 빠져 있거나 유심론적 입장에 완전 빠져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대상만 옮겨갔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가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빗대어서 핑계댈 뿐이다. 이제 자유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채 자유에 대해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예시는 충분하다. 지금 내가 이 리라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 쓸데없는 말장난 이거 시간 낭비. 이거 슈타이너가 더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쥐똥만큼도 모르면서 엄청 떠드는 것들 조용히 좀 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이 말이. 예시는 충분하다. 아우 입 아파. 그만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들이 들으면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뒷담화스럽게 당했다는 것을 알면 엄청 기분이 나쁘죠. 자기는 공부 엄청 많이 해서 알아낸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물리적 지식 세상의 이치를 들먹거리면서 슈타이너를 괴롭히겠죠. 슈타이너는 평생 그런 괴롭힘에서 살았겠지. 당연히.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견뎌야 돼요. 그런 것들. 자, 무심력.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무심력. 우리가 늘 얘기하는 무심력. 이게 굉장히 높은 자리죠. 무심력이라고 하는 거 그냥 정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심력. 영성을 회복한 인간이 동기가 우리와 행위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무심력을 안 여러분, 영성을 회복한 인간만이 동기라는 것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다는 거죠. 섭리적 이치 정도도 모르는 상태가 아쉽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연과의 일체감만 제대로 얻어도 이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우주 섭리 정도 자체의 바운더리에서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떠든다 그 소리죠. 떠든다.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일체감 잘 느끼잖아요. 수준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엄청 높은 거예요, 지금. 이런 거에 비해서는 높지만 그거 다 좀비다. 더 안타깝죠. 이래서 그냥 인간이나 뭐 좀비가 되는 거나 뭐 다를 게 뭐예요. 이거나. 주의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슈타이너의 마음을 조금 제가 들여다보는 것이고 더 상위 차원의 무심력에서 봤을 때 무심력이라고 하는 건 무심력에서 동기가 발동되어서 어떠한 의지로서 여러분들이 행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이치의 자리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본체에서 객체가 나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무주에서 우주 세상에서 이렇게 탁탁탁 하고 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모든 것이 나투어진 것에 환해작용으로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기. 우주 섭리가 풀어지는 동기.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면서 한 해, 두 해, 세 해 넘어갈수록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카샤 연대기. 동기를 파보니까 우주의 동기가 나오거든. 동기를 파보니까 우주의 탄생의 원리가 나오거든.
나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이 자체인 우주의 탄생의 원리를 아니까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자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 슈타인의 통찰의 고찰은 지금 그런 수준으로 쭉 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물질 세상에서 돌멩이 타령하고 있고 당나귀 타령하고 있고 이원론이네 이론론이네 그 안에서 싸우고 있는 꼴을 보면 얼마나 갑갑하고 안타까울까. 그런 마음인 거죠. 지금 슈타이너는 제가 말한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CR이라는 거예요. 이 CR이 지금 어떻게 꼽힐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확인했잖아.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이런 상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뭘 보고 있나? 아, 내가 생각을 일으키는 동기라는 것이 있지. 그럼 그 동기는 어디서 왔지? 무슨 이유가 있나? 혹시 내가 선택했나? 윤회?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통찰의 고찰을 거듭하면서 슈타이너한테 이런 힌트들을 얻으란 소리예요. 어우 서양 철학 위대해. 어우 스피노자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것 좀 제발 참고만 하시고 참고만. 어떤 예로? 잘못된 예로. 잘못된 예로. 자 이제 뭐 해겔도 나오네요. 옳은 예로 쓸 때가 있고 틀린 예로 쓸 때가 있죠. 그리고 동감이 많이 되는 예, 반감이 많이 되는 예 이런 식으로 인용할 때도 종류가 있어요. 해겔이란 사람이 인간과 동물 모두 가지고 있는 혼, 그것을 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동의할 만하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따라서 인간의 행동의 특질은 사고에 있다. 슈타이너가 자기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결론 지어도 돼요.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 모든 철학자들이 사고의 한계라는 것은 물질 세상 안에 있다. 하지만 영계에서의 사고가 있다. 이거를 구분시켜주고 싶은 거야. 이거를. 자, 어쨌든 이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이 가는 말이죠. 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계까지도 지배하고 있으나 영으로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건. 특이적으로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방편을 쓸 수 있는 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돌멩이 하나에도 영성을 깃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사고라는 것을 이제 각주를 어떻게 달았나 보죠. 혼을 영으로 전환한다는 표현에 혼의 원어는 소울이고 영은 스피릿이다. 일상어에서 영혼이라고 말로는 구별 없이 보통 쓰지만 개념적인 의미는 분명하게 구별된다. 혼과 영, 우리는 보통 많이 얘기하니까 알잖아요. 영혼, 백신, 몸, 혼, 영 하듯이 영혼, 백신. 특히 차후 인지학이라는 명칭의 도차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슈타이너의 사상 전반에서 이 구별은 인간의 본성 파악의 핵심이다. 사고라는 것 아주 중요해요. 슈타이너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혼은 감각, 지각, 감성, 개념의 발달과 그 연결까지를 말하고 영은 전자의 발달에 기초하여 카르마로서의 의지와 초언어적 세계 통합 이해로서의 직관을 연결할 수 있는 의식을 말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으니까 어려운 건 하나도 아니죠. 감각, 지각, 감성, 개념의 발달과 요것의 연결고리로서 초언어적 세계의 통합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치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 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직관까지도 연결할 수 있는 힘. 전자에서도 사고는 작동하지만 사고 본연의 특성은 후자로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점에서 인간 행동의 특징은 사고에 있다는 다음 문장의 깊은 의미를 띠게 된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영적 최고 상위의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처럼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처럼 여러분을 적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물적 사고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상황 판단을 하는 거죠. 물적 사고가. 똑같이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방편으로서의 선택이냐 그냥 물리 세상에서의 선택이냐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결과값이 예를 들어서 물리 세상에서 내 기부가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값이 과연 영계 시민으로 봤을 때 훌륭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여러분이 실제로 와서 보시면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각이 분리한 나와 세계를 사고가 통합했을 때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의식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체의 주장이다. 슈타이너의 전체의 주장이에요, 이게. 물적 사고와 영적 사고가 조화롭게 굴러가면 자유로운 인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책의 제목이 자유의 철학 아니에요. 자유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고 잘하면 자유라는 것은 가능하다. 인간에겐 자유가 있다. 자유로운 인간이 가능하다. 라는 주장인 거죠. 자, 이제 뭐 사랑, 동정심, 애국심 이런 게 이제 나오네요. 사랑과 동정심 그리고 애국심은 차가운 이성적 개념들로 분석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것은 여기 가슴과 혼이 붙잡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 일단 읽어볼게요. 가슴과 혼. 하지만 가슴과 혼은 어떤 동기도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전제되는 것이다. 동정심 얘기하네요. 동정심은 내 의식 속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고가 일어날 때 가슴속에서 생겨난다. 사고의 특징을 이제 가만히 설명해 보는 거죠. 동정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동정심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있기 때문에 동정심이라고 하는 감각이 혼적으로 일깨워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슴으로 가는 길은 머리를 통해서이다. 머리, 가슴. 가슴으로 가는 길은 머리를 통해서다. 뇌. 뇌? 사랑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예외겠네요. 사랑이 단순한 성적 본능의 표출 이상이 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달린 문제가 된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고 안에서 그 이상적 상을 떠올릴수록 우리의 사랑은 더욱 축복받은 것이 된다. 진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는 완전 단순한 사랑을 얘기했죠. 성적 본능의 표출. 이런 것들은 완전 물질 세상 안에서의 단순한 표출이죠. 하지만 상위 차원의 사랑으로 갈수록 그 이상적 상을 떠올릴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욱 축복받는 것이 돼요. 사랑 자체도 축복을 받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설명한 것 같으세요? 사랑이라는 것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치 세상으로 가면 나로서 존재해요. 초성기쯤 올라가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으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그런 상을 떠올릴수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 축복받은 것이 되죠. 더욱 축복받은 것. 이런 메커니즘을 보면 사고라고 하는 것이 벌써 사랑에 대한 관념 자체를 어떻게 쭉쭉쭉쭉 하고 끌어올리잖아요. 사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느 수준이야? 우리 감각 세상에서 느끼고 혼적인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 그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는 어떻게 돼요? 느낌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고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감정의 느낌의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보잔 말이에요. 가슴으로 가는 길은 머리를 통해서다. 이 가슴하고 혼을 얘기하면서 애매하죠. 가슴거리면 또 갑자기 마음 이거 집어넣어서 제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슴과 혼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아. 가슴, 혼. 가슴, 혼. 자, 여러분이 아주 진짜 쓰라린 이별을 했어. 아, 근데 뭐 어떤 과거의 특정한 일이 떠올라서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 감각이죠, 일단. 근데 그것과 별개로, 와,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헤어지자니 가슴이 아파. 또는 흔하게는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죠. 그거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가슴이 아픈 거다.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가 완전 다른 곳에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꼭 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우 마음 아파. 이거는 거의 혼적 작용, 물적 작용의 물리 세상의 이치로 통용되는 마음 아파 감각 세상의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혼까지도 물질로 완전 보기 때문에 혼까지도 왜냐하면 과학이요. 그것까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슈타이너가 오면 깜짝 놀라죠. 오 조절이 가능하네. 뭐 이런 거 칩 심어 놓으면 애들이 완전 이상해지네. 혼이 필요 없네. 망가졌네. 아, 영까지 침투하고 있네. 가르침 더 올려야겠네. 이런 판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장난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죠. 안 깨졌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영혼까지도 지금 장난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졌다. 뭘로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은 못 믿겠지만 SNS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영혼 가지고 장난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론 이 작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서 이루어져 왔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서. SNS가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소리, 음성, 말씀, 명, 빛, 창조의 수준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 노출된단 말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그냥 보면 믿게 돼 있죠. 거의 그 수준이야. 그러니까 뉴스에 어제는 분명히 코로나가 이랬다고 하는데 지금은 거의 감기 수준으로 퍼져 있는데 처음에는 무서워. 막 2명, 3명 나올 때는 막 그냥 마녀 사냥해가지고 실제로 목숨을 끊고 죽게끔 만든 장본인들이 있으면서 지금은 하루에 수천 명이 나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대. 처음에는 그렇게 입 밖으로 욕을 해놓고서. 얼마나 알량한 심정이에요, 그게. 제정신이냔 말이에요, 그게. 불과 1년 전을 생각을 못해요. 내가 마녀 사냥에서 어떤 사람을 자살시켰다는 사실을 몰라, 본인은. 지금은 수천 명에 나와도 그러려니. 얼마나 무섭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 흔한 감기 가지고 이 난리를 친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는 했으나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요. 불특정한 몇몇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게. 왜냐하면 감기 걸려도 엄청 아파서 죽는 분들은 있어요. 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와 지금의 내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막 1명, 2명, 50명 나올 때 여러분이 부들부들 떨면서 막 죄인 취급하고 저 죽일 놈 이렇게 생각했던 여러분들 왜 돌아다녀?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변하는 거죠. 이 물질력. 얼마나 세요, 이게. 거의 미친 세상이에요, 여러분. 미친 세상이다,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사실들. 제가 그래서 예를 드는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물질 세상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받아야 될 죄값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이 엄청 흔들리고 과격해지면서 인간성을 상실되고 있는 그 상태를 보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들의 사고가 여러분들의 물적 사고가 얼마나 황폐해졌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혼적 사고까지 뚫고 올라갔죠. 영적 사고까지도 지금 덜렁덜렁거리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재미 삼아서 싸움 붙이고 있는 상태. 싸움 붙이고 있다. 느낌의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의 사고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 세계의 아버지로서의 사고, 영적 사고, 더 상위 차원의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을 안고 있는 사고력으로서 여러분의 영혼력을 정확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이제는 영혼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 자체가 얼마나 강력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목숨 정도는 버릴 정도의 여러분들의 강력한 서원이 있어야지 그들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목숨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최고의 무기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무기다. 자, 이 자유의지의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단어였기 때문에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식적인 인간은 자유로운가 이런 질문으로 연계되는 거죠. 자유란 뭔가? 의식적 인간은 자유로운가? 우주섭리 안에서 더욱이 깨진 진리 세상에서 자유의지를 논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슈타이너가 아쉬워하는 점이고 제가 그래서 두 개로 분리시켜 놓은 거죠. 이쪽 세상에서 자유 걸어봤자 하나도 쓸모없다.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깨진 진리 세상을 먼저 보는 것,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이거 깨졌으니까 좀 제대로 보자. 여기서 민주, 평화, 정의 얘기하는 거 다 깨졌다. 정신 차리자. 이걸 인지 못하면 끄달릴 수밖에 없다. 정신 차리자. 여기서 방편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서 이 눈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는 것이 방법이다. 유일한 방법이다. 그 한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식 노름밖에 안 되는 경계 안에서, 이 경계 안에서 아무리 말을 한다 한들 그것이 올바른 사고일 리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슈타인의 답답한 심정이 여실하게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보시면 그 마음을 알면 돼요. 누구는 어쨌다더라, 해겔은 어쨌다더라, 리는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슈타이너가 말하는 자유의지는 어떤 것일까 예를 드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날다긴다는 사상 철학 종교가들이 다 깨진 진리 안에서 여기서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지금 놀고 있는 이 꼴, 자유가 진짜 맞냔 말이에요. 이 안에서 자유가 진짜 맞냔 말이야. 적어도 영성 정도는 회복하고 자유를 얘기해야 진짜 아니냐. 이 영성을 회복한다는 게 뭐다? 동기를 알아내고 내가 선택한 게 무언가 끊임없이 고찰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지식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슈타이너를 읽다, 자유의 철학을 읽는다 할 때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둬야 되는지 잘 판단하세요. 암과 자유, 이것에 대해서. 암은 무엇이고 자유는 무엇인가?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권리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고찰할 권리가 있는가? 한계 지어진 경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노름을 하고 있는가? 혹은 이 노름에 빠져 있는 선생님 밑에 있진 않은가? 자, 오늘 자유의 철학을 들어가는 날이어서 어, 슈타이너의 어떤 이런 심정에 대해서 좀 더 전해드리는 것, 그리고 자유의 철학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보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많았죠. 다시 설명드리면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꼭 지금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이라서가 아니라 영혼 몸이 있을 때 이 양쪽을 다 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쪽을 다 보는 힘, 사고든 자유든 알미든, 이쪽 사고, 이쪽 사고, 이쪽 자유, 이쪽 자유, 이쪽 암, 이쪽 암. 이쪽 알미라고 하는 건 지식인 거죠. 우주섭리 안에서의 지식. 이쪽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극적인 이치들, 그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하면서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것, 그리고 글 자체에서 이쪽 얘기인지 저쪽 얘기인지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지 여러분 쪽 읽는 게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이 되어야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진짜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포인트들을 주의하면서 앞으로 자유의 철학을 진도 나갈 때 유념하면서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